끊겨서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한테 올바른, 건강한, 행복한, 좋은 결혼, 가정, 남편, 아내, 그리고 아빠, 엄마 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가정은 학교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결혼, 가정, 남편, 아내, 아빠, 엄마를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학교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잖아요. 지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그걸 다시 가르쳐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게 되고, 하다못해 운전면을 따더라도 이론 시험을 보고 실기 연습을 하고 연수를 한 다음에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 자동차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사람을 낳아 키우는데, 당연히 남편 자격증, 아내 자격증, 아빠 자격증, 엄마 자격증 필요하지 않겠어요? 꼭 뭐 자격증까지 저라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집도 그렇게 국가에서 잘 마련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국가에서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이렇게 교육기간 정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아무튼 뭐,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뭘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42년 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책으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책을 쓸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뭐 어플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고, 이미 뭐 사실 2017년에 구상이 다 끝났는데 그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해서 빨리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려고 맨발 걷기 하는 거고요. 제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가족 코칭을 하는데, 가족 코칭을 할 때 꼭 주는 게 있어요. 백만장자 명문가문 순서. 거기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문가문 순서, 첫 번째, 부부가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는다. 둘째, 부부가 자녀 앞에서 책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다. 네. 세 번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미국의 조나단과 사라, 그리고 스미스 제니 가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연구를 통해서 명문 가문과 멸문 가문이 되는 3가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부부가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는다,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성경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다,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50년 후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명문 가문이 어딘가요? 신사임당 가문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고 고위권 5만원권의 신사임당의 얼굴이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5천원권의 그 아들 7위의 얼굴이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3가지만 하시면 250년 후에 정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최고위권과 집회에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얼굴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만장자 선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2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전 세계를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강연하신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그분을 직접 만나서 배운 건데, 첫째,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백만장자가 될 수 없고 되어도 의미 없는 사람은 세 가지만 보면 된다. 첫 번째, 백만장자가 이미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한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결국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내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가족과 식사할 시간이 없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가 깨지면 백만장자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도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의 절반을 떼줘야 되고요, 배우자한테.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위자료를 또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혼의 사유 과실이 본인한테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까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백만장자가 돼도 재산의 3분의 1을 배우자한테 넘겨줘야 돼요. 근데도 또 이제 버릇을 못 고치고 또 반복을 해서 또 가족관계가 다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또 가족관계가 깨지면 또 남은 재산의 3분의 1을 또 넘겨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버릇을 못 고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잃는 것보다 정말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을 잃는다는 게 더 비참한 거죠. 두 번째, 백만장자가 이미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집에서 공부한다. 누구랑? 가족과 함께.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한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하지 않고요. 자기가 연봉을 2배로 올리고 싶고 매출을 2배로 올리고 싶고 수익을 2배로 올리고 싶으면 필요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기술들의 목록을 적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거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언제까지? 그게 습관이 되고 성과가 날 때까지. 그래서 습관이 되고 성과가 나면 그래서 그 다음 기술을 익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도 8년 동안 자기 개발하면서 저도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많이 강의도 하고 교육도 했지만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강도 그랬고 재정적인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배울 수 없었는데, 주변에 이제 좀 시간적으로나 경제로 여유되는 분들은 자기 개발쪽, 뭐 역량 개발쪽 보면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배워요. 하나도 자기가 못 돼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마치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1층, 2층, 3층을 동시에 짓는 거예요. 시멘트를 붓고 양생해서 굳어진 다음에 2층을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거푸집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교육기관이 있고 강사들인데 그 거푸집들이 시멘트가 양성될 때까지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냐고요? 아니에요. 돈 낸 만큼 딱 교육기간만큼만 있어줘요. 근데 그 기간 내에 자기가 굳어지지 못하면 거푸집이 떨어지면 콘크리트가 굳어지기 전에 떨어지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써야 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밖에서 다 쓰게 되니까 가족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기 개발 포기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 개발하면서 가족관계가 나빠지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백만장자들이 이렇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공부하면서 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녀의 과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98%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부모가 자녀의 과제 지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학교란 건 뭐냐면 사람이 독립된 사회인이 되기 위한 훈련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학생도 반드시 직업이고, 그리고 과제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게 공부예요. 그리고 특히 과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된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한국은 엄마 아빠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냥 자녀를 그냥 학교하고 학원 뺑뺑만 돌려요.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시간도 없어요. 안 하면 나무라기만 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12년을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대학교 가도 공부 못하는 거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진로도 그래요. 자, 백만장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요. 언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왜 일을 하게 됐고 어떻게 잘하게 됐고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데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다 라고 가르쳐주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직업을 이어받게 되면 더 잘하게 되는 거고, 설령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성공의 프로세스를 배우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일 할 때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한다. 그리고 백만장자가 이미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아침에 무조건 1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 예. 그것도 누구랑? 자녀와 함께. 왜? 자, 우리가 배운 기술은 금방 낡은 기술이 돼요. 요즘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공부한 걸로 지금 평생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데요. 금방 낡은 기술 돼요. 그러면 내가 경쟁자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책을 읽어야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요. 유행이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어요. 또 이렇게 막 자연 기후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온대지방인데 지금 아열대지방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변화를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또 읽어야 돼요. 네. 미래학자 엘빈 톨포즈러는 정말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사람 별명이 뭐예요? 책을 읽는 기계예요. 왜? 그냥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주먹식으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책들을 읽어가지고 그거를 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해야지만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요즘에 보면 음식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코로나로도 힘들고 또 지금 배달 앱들 그것들 때문에 그 갑질 행보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죠. 제가 또 백만장자 중에 한 분 만난 분이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에요.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외식업으로 돈을 버셨잖아요.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 제자들하고 그 강연장이나 학교가 아니라 외부에서 소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외식업을 다 그만둬라. 아니 외식업으로 돈을 버신 분이라서 수많은 외식업을 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외식업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진다. 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백만장자가 되는 첫 번째, 저녁 8시부터 6시까지 가족과 식사하고 대하라. 요식업 하면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책을 공부해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럼 어떻게 되냐? 김성호 회장님 요식업 하고 있거든요. 외식업 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 그래서 지금 김성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랩앤고 방식을 쓰고 있죠. 스노폭스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서 생존을 남을 것인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랑? 반드시 배우자하고 자녀와 같이. 자,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배우자하고 자녀들한테 사업에 대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자기들의 상황에 대해서 부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소통이 되고, 설령 가족 중에 누가 이제 갑자기 아프거나 어떤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이미 매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무슨 일을 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이 진행 중인지 알고 있으니까 설령 누가 아프더라도 입원을 하더라도 심지어 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사업을 남한테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문은 명문 가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 1분만 해도 지금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오는 가업들이 있고요. 유럽에 가면 100년이 넘는 기업들이 참 많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IMF라든지 그거 개인 재산이에요. 국제기구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됐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가정에서 이렇게 노하우들이 전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기술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명문 가문에서 명문 가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강한 가문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길 바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책을 쓸 거고요. 저는 이것들을 이제 불우한 가정에서 너무 힘든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도 많이 안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제 사명을 찾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온 게 현재 내 삶이 이렇게 된 게 이것을 위한 것이구나. 정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배우면 정말 사람을 도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또 그 무엇을 경험했느냐보다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그것을 내 것을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약이 된 것 같아요. 제 삶에 저의 아픈 경험들이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책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 블로그나 뭐 SNS 찾아보시면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분들의 영상들도 많이 공유해 놨어요. 제가 시한부 판정을 33살 때 받았고 한 2년 전에도 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에다가 공개를 해놨어요. 유튜브에다가. 왜냐면 저처럼 불우한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몸이 아파서 돈도 벌 수 없어서 뭔가 정말 자기 삶을 바꾸고 싶어서 뭔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배울 수 있게끔 제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에 많이 정보를 올려놨습니다. 꼭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달라지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나날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현입니다. 감사합니다.